안녕하세요. 최 과장입니다. 2020년 3회 필기시험 공조냉동기계 기사 냉동공학 31번부터 35번까지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1번을 보겠습니다. 31번은 안전장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안전장치 문제도 냉동공학에서 자주 나오는 유형이기 때문에 반드시 정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1번부터 보겠습니다. 1번, 가용전은 응축기, 수액기 등 압력용기에서 안전장치로 설치된다. 가용전의 모습 일반적인 형태는 첫 번째 그림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 그림에서 노란색으로 표시된 영역, 이 부분이 납이라든지 하는 고온에 잘 녹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쪽에 고압용기에서 온도가 오르거나 아니면 압력이 높아지게 되면은 이 부분이 그 온도에 의해서 녹게 되면서 이렇게 바깥쪽으로 튀어나오면서 안쪽에 가스를 밖으로 배출시키는 그런 형태의 안전장치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1번은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2번, 파열판은 얇은 금속판을 용기의 구멍을 막고 있는 구조이다. 두 번째 그림이 되겠습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십자의 형태로 홈이 파져 있고 압력을 받게 되면은 구조적으로 약한 부분이 터지면서 안쪽에 있는 가스를 바깥쪽으로 배출해내는 그런 식의 안전 밸브가 되겠습니다. 2번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3번, 안전밸브는 고압 쪽의 각 부분에 설치하여 일정 이상의 압력이 되면은 밸브가 열려서 저압부로 내보낸다.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4번, 고압 차단 스위치는 설정 압력보다 벨로지에 가해진 압력이 낮았을 때 압축기를 정지시킨다. 고압 차단 스위치는 고압을 차단하는 스위치이므로 압력이 높아졌을 때 압축기를 정지시키는 장치입니다. 기본적인 원리를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은 압축기가 이렇게 있고 고압의 가스가 배출된다고 했을 때 이 고압에 의하여 압축기 고압 차단 스위치에 있는 어떠한 장치를 밀게 되는 힘이 일정 압력 이상이 됐을 때 스위치가 접촉이 되면서 정지를 시키는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즉 압력이 일정 압력 이상이 되었을 때 이 축의 회전에 의하여 정지를 가동시키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압력이 높을 때 정지시킨다 라는 표현이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32번 보겠습니다. 32번은 흡수식 냉동기의 특징에 대해서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흡수식 냉동기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해보면은 특징 1번 조용하다. 흡수식 냉동기의 가장 큰 특징은 냉매 순환식이고 압축기가 없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압축기가 있을 때 발생할 수밖에 없는 진동이라든지 소음이라든지 아니면은 최소 냉매 유량이라든지 이런 제한 조건으로부터 자유롭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 친환경적이다. 세 번째, 시설 규모는 크다. 네 번째, 성적 계수는 1.3, 보통 1.3 이하가 되겠습니다. 보통의 성적 계수보다 낮은 편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제어에 대해서는 흡수액 순환량 제어. 두 번째로는 농도 제어. 이렇게 흡수액의 순환 양을 제어하고 농도를 제어하기 때문에 부하 조절이 용이한 특징이 있겠습니다. 보기 설명을 보겠습니다. 1번, 부분부에 대한 대응성이 좋다. 부하 조절이 용이하다는 특징으로부터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2번, 압축식, 터보식 냉동기에 비해서 소음과 진동이 적다.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압축기가 없기 때문에 소음과 진동이 덜한 게 되겠습니다. 3번, 초기 운전 시 전격 성능을 발휘할 때까지 도달 속도가 느리다. 보통 냉매로서 리튬 브로마이드 플러스 물을 사용하게 되는데 물은 비율이 크기 때문에 성능을 발휘하기까지는 도달 속도가 느리게 되겠습니다. 4번, 용량 제어 범위가 비교적 작아 용량 장치에 요구되는 장소에 설치 시 보조기기가 요구된다. 틀린 표현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교를 해보면은 터보식 압축기를 사용한다고 했을 때는 일정 압력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은 압력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서징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것에서 자유롭기 때문에
그 흡수식 냉동기는 보다 그 제어의 범위가 넓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표현에서 제어의 범위가 작다는 표현은 틀린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3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pH 선도에서 냉동 능력이 1RT인 소형 냉장고의 실제 소요 동력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냉동 능력은 그래프에서 증발기의 열량이 되겠습니다. 즉 H1-H4 값이 이 선도상의 냉동 능력이 되겠습니다. 그때 냉동 능력을 구해보면 Q2는 G 곱하기 H1에서 H4를 뺀 값이 되겠습니다. 이 값으로부터 우리가 Q를 알고 있고 H1과 H4를 알고 있기 때문에 냉매의 순환량을 계산해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냉매 순환량 G는 Q2인 3.8kW, 1냉동톤 3.8kW를 인용하였습니다. 이것을 H1 621에서 H4 452를 뺀 값이 되겠습니다. 계산해보면 0.0225kg/s가 되겠습니다. 한편 왼쪽의 선도에서 그 소요 동력이라 함은 이쪽 그래프의 압축 범위, 이 영역의 1이 되겠습니다. 이 값은 H2에서 H1을 뺀 값에다가 냉매 순환량 G를 곱함으로써 계산해낼 수 있습니다. 이론적인 값을 계산해낼 수 있는데 이 값은 44 곱하기 665 빼기 621 곱하기 방금 전에 구한 값인 0.0225가 되겠습니다. 계산을 하면 0.99kW가 되겠습니다. 이 값으로부터 실제 소요동력은 이론 동력의 압축 효율, 기계 효율이기 때문에 계산을 하면 0.99를 0.75 곱하기 0.9로 나눈 값이 되겠습니다. 계산을 하면 1.466이 나옵니다. 따라 정답은 1번 1.47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34번입니다. 냉동장치의 윤활 목적으로 틀린 것을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윤활은 마찰력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고 빈틈을 메꿔주는 역할을 하고 공기와의 접촉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마모를 방지하고 부식을 방지하고 냉매 누설을 방지합니다. 그러나 그 마찰력을 줄여주기 때문에 마찰 손실을 줄여주기 때문에 동력 손실을 감소시키게 됩니다. 따라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쉽게 푸는 방법은 보기에 나와 있는 그 지문들 중에 긍정. 그런데 동력 손실이 증가한다는 것은 부정적인 지문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풀어도 내용을 모르시더라도 쉽게 문제를 풀 수 있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35문제를 보겠습니다. 35문제는 2단 압축 1단 팽창의 냉동장치에서 고압 압축기의 냉매 순환량을 G2, 저단 압축기의 냉매 순환량을 G1이라고 할 때 지원분의 G2를 푸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결국 2단 압축 냉동장치의 선도를 제대로 해석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본 2단 압축 1단 팽창의 냉동 선도를 그려보면 보다 엄밀하게 그린다면은 1단 팽창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압축이 교축이 일어나고 중간 냉각기는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형태의 냉동장치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2단 압축의 문제가 나왔을 때 보다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보조선 하나 더 그어서 생각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엄밀하게 식을 세워서 계산을 해 보신다면은
중간 냉각이 완전한 경우나 불완전한 경우나 식이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문제를 푸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본 과정에서는 선을 이렇게 그어서 완전한 중간 냉각이 일어난다고 가정을 하고 계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저단 압축기의 냉매 순환량을 G1이라고 하고 고단 압축기의 냉매 순환량을 G2라고 했을 때 저단 압축기의 응축기의 열량과 고단 압축기의 증발기의 열 교환량이 동일하다는 식으로부터 G1과 G2의 관계를 계산해낼 수 있겠습니다. 이때의 델타 H와 위쪽의 델타 H 프라임이 있을 때 델타 H 곱하기 G1을 한 값이 델타 H 프라임 곱하기 G2를 한 값에 같은 열량이 교환된다는 식으로부터 G1분의 G2는 델타 H분의 델타 H 프라임이라고 계산해낼 수가 있겠습니다. 반대네요. 그러면은 우리는 델타 H와 델타 H 프라임만 알면 되는데 식에서부터 저단 압축기의 흡입증기 엔탈피는 H1점 H1점이 주어져 있고 저단 압축기의 토출증기 엔탈피는 H2점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고단 압축기의 흡입증기 엔탈피 이 지점은 H3로 정해져 있고 중간 냉각기용 팽창밸브 직전의 냉매 엔탈피 중간 냉각기의 팽창밸브 직전의 엔탈피는 H4로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이 H4는 엔탈피 동일 곡선을 따라오기 때문에 교축이 일어나므로 이 지점 역시 H4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증발기용 팽창밸브 직전의 냉매 엔탈피 증발기용 팽창밸브 직전의 엔탈피 H5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교축이기 때문에 등 엔탈피 곡선을 따라오기 때문에 이 지점 역시 H5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H2-H5가 곧 델타 H임을 알 수 있고 그리고 H3에서 H4를 뺀 값이 델타 H-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식을 놓고 계산을 해보시면 즉 H2-H5 H3-H4 652.3 빼기 427.1 나누기 622.2 빼기 462.6 계산을 하면 1.41이 나옵니다. 따라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본 과정 중에 질문 있으신 분은 댓글에 남겨주시면 댓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